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전 소유자의 대항력 발생 시기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봐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먼저, 이 전 소유자가 이 집을 팔면서 그대로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간 물건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먼저 살펴보면, 최선 수익 설정 일자가 2008년 4월 24일 근저당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 김씨가 있고 이씨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일단 먼저 김씨는 현황조사, 즉, 현황조사관이 물건을 가서 조사했을 때, 현황조사했을 때 8천만 원이라고, 보증금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실제로 권리신고는 이 김씨의 8천만 원 한 게 아니라, 권리신고는 이씨가 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2천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다르죠, 상황이. 갔을 때 얘기를 한 것과, 실제로 권리신고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왜 이런, 다른 점이 나오는지, 당연히 포인트를 눈여겨봐야겠죠? 그다음 최선 일정 일자가 근저당 2008년인데, 이 김씨의 전입신고 일자가 2004년도입니다. 당연히, 빠르죠? 빠름으로,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세입자가 맞다면, 그러면,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되고, 그 다음 변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낙찰자 인수항이 되겠죠? 맞다면요, 맞다면. 그런데 위에서 제가 말을 했다시피, 이 김씨는 전소유자입니다, 전소유자. 그래서, 김씨 같은 경우는 전소유자므로, 현재 지금 그 이씨가 권리신고를 했는데, 이 김씨와 이씨가 둘 다 점유 부분이 104호라고 전부라고 둘 다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는 전부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는 신고도 전부라고 했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각각이 임차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4호에 같이, 각각이 세입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진짜일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김씨 같은 경우는 전소유자입니다. 전소유자. 전소유자라고 해서 세입자일 수도 있죠. 전소유자도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전에 소유자로 살고 있다가 집을 매매로 팔면서 A에서 B로 넘어가면서 소유권이 B로가 되었지만 다시 A가 그대로 임차에서 살고 있는 전세로 그대로 살 수가 있죠. 그 금액이 만약에 8천만 원인 경우에 그러면 과연 대행량은 언제 발휘하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현황 조사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본권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즉 A란 이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건 맞아 보입니다. 단지 여기서 왜 여기 8천이라고 말을 하고 권리신고 2천을 했는지에 대한 거는 좀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판결문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하고 주민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처와 함께 같이 거주하다가 즉 갑이 제일 처음에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처와 함께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을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을에게. 근데 이때 을에게 매도를 하면서 처 명의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 명의로 갑 명의가 아닌 거죠. 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때 이 갑과 갑의 처는 같은 세대이고요. 같은 세대인 상태에서 소유자에다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언제 전입한 걸로 보게 되냐면 여기 보다시피 대항력을 갖는 시기는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2일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월 1일에 소유권을 가졌습니다. A가. 그리고 나서 1월 5일에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해서 이때부터는 B가 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1월 10일 날 만약에 경매가 나왔습니다. 경매가 나왔을 때 전입세대 열람된 걸 딱 보면 A라는 사람은 1월 1일 날 전입신고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1월 5일 날 매매로 사면서, 샀기 때문에, B 명의로는 1월 5일 날 받겠지만, A의 전입신고 일자는 1월 1일 날 계속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때 바로 이제 그 임차인으로 사는 경우인 거죠. 그럴 때, 만약에 B가 1월 5일 날 집을 사면서 1월 5일 날 같은 날 근저당을 잡았다면 A는 1월 1일 날 전입신고한 거는 임대차가 아니죠. 소유자일 때 전입신고한 거니까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지 못하고요. A라는 사람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는 시점은 매매로 되면서 세입자로 바뀌는 시점 바로 이때 1월 5일이 되는 거죠.
즉 A는 1월 5일 날 매매로 넘겼기 때문에 이때부터 세입자가 되므로 1월 5일 날 전입신고를 전입신고를 한 걸로 보게 됩니다. 즉 1월 5일 날 전입신고 한 걸로 보게 되면 언제 효과가 발휘돼요? 이거 써있죠? 2일부터라고 돼 있죠. 2일부터. 그래서 만약에 1월 5일 날 근저당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이 A의 소유자는 대항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물건을 보시면 이 물건은요. 소유권 이전이 2008년 8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니까 2008년 8월 19일 0시에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물건의 주의할 점은 2008년 4월 24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저당. 주의할 점이 아니죠. 주의할 점이라기보다 매매하기 훨씬 4개월 전, 약 4개월 전에 이미 먼저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이 살아있습니다. 그럼 이 길을 떠나서 그냥 이 경우에는 그냥 근저당 원래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세입자의 전입신고 일자가 2004년도죠. 2004년도인데 2008년 4월 24일 근저당 설정했고 그 다음에 2008년 언제 이전했어요? 소유권이 8월 18일에 이전했죠. 저 보이시죠? 순서가 2008년 2004년도에 전입신고 그리고 2008년도에 근저당 그 다음에 08년 8월에 이전했어요. 이전. 그러면 이 2004년도에 전입신고 한 거는 세입자로 보지 않고 이때 전입신고 한 걸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는 전입신고가 근저당보다 빠르다고 해도 여기 전입신고는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이 물건을 낙찰받더라도 인수상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가 없는 물건이 됩니다. 단지 제가 밑에다 좀 써놓은 거는 이런 겁니다. A라는 소유권을 B라는 소유자가 넘겼는데 A가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을 잡았고요. 근저당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B한테 넘겼죠. 그리고 B가 2008년도에 근저당을 잡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계속 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근저당을 끼고 매매를 한다? 이게 현실적이 가능할까요? 이게 현실상으로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왜? 여기는 채무자가 지금 A잖아요. A가 채무자인 상태로 B가 채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채무자만 변경을 하지 못합니다. 근저당을 개인 근저당인지 모르겠지만 근저당을 A에서 B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채무자를 A에서 채무자를 B로 바꿔야 된다면 이건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근저당을 해지를 하고 다시 근저당을 설정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A의 신용 등급이나 이런 것과 B의 신용 등급이 다르다 보니 이때의 대출 금액과 이제 대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죠. 충분히 이율도 달라질 테고요. 그래서 근저당을 말소를 시키고 다시 B한테 받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을 끼고 매매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일어날까요? 여기 보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전 소유자 이름이 김땡용 씨고요. 현 소유자 이름도 김땡용 씨입니다. 중간에 좀 다릅니다. 그럼 뭔가 좀 형제지간에 좀 뭔가 재산을 빼돌리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뭐 재산을 빼돌리게 하는 행위일지 아닌지 그건 모릅니다. 단지 그냥 근저당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원래 전 소유자가 채무자인 상태로 계속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것도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하지 않았을까. 물론, 여기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 경매물건 분석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전소유자는 어차피 근저당 이후에 전입신고를 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고, 권리신고하고 또 당연히 대항력이 없죠. 전부 다. 그래서 낙찰받더라도 낙찰자는 인수사항은 추가적으로 없는 물건이 되므로, 특별히 문제 없는 물건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전소유자의 대항력 발생 시기는 소유권이 바뀌는 날, 소유권 이전되는 날 2일부터이므로 매각물건 명세에 써있는 여기 있는 전입신고 일자와 근저당만 단순 비교를 해서 대항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굳이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